자,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축제 분위기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다. 원고 덮고 네. 그냥 포차 술 분위기처럼 해요. 그럴까요? 원고 덮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지. 오늘 같은 날은. 작가님 어때요? 좋아요? 괜찮죠? 네. 어제 주무셨어요? 어제요? 밤에? 어제 1시까지 기다리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좋은 소식이 와 있더라고요.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소식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텐데 이게 구속 취소 결정이 돼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 124일이면.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바지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계산책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다가 드디어 구치소에 가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법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정상화가 됐다라고 봐요. 이제. 정상화가 됐다. 이제 시간을 눈여겨보는데 1차 1월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사법재판법원에서. 이때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에 판사가 8시간 정도 네. 고민을 하고 발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더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구된 내용이 내란 혐의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확하죠. CCTV가 다 있잖아요, 증거가. 네. 그런데도 8시간 봤다는 건 그때 광기로 아스팔트를 메웠던 윤석열 불법 계엄 아니다, 탄핵 반대, 체포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되게 저항했던 광기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계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네. 어쨌든 강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재판부도 좀 신경을 어쨌든 고민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네.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6시간이었나요, 이번에는? 5시간에 5시간. 9시 1분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네. 2시 13분인가요? 네.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시 7분에 발부가 됐기 때문에 5시간 만에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좀 거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실제 중앙지법은 법원에 뭐 2, 3천 명 올 줄 알았는데 한 6, 700명 왔다고 그러고 네. 그럼 봐도 그구들도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 광기는 거치고 있다. 거치고 있다. 이제 상식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예. 네. 평가 부탁드릴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구속이 또 기각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또 윤석열 나가지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지지자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 비키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아침에 나와가지고 또 뭐 메시지도 낼 수 있고 지지자들은 또 아크로비스타 가서 환호하고 그랬겠죠. 또 이제 보수 유튜버들은 봐라 또 정의의 승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이제 혼란스러워졌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보수파나 국민의힘은 정말 더 사지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혁신위를 띄워도 혁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구속이 안 됐다? 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 지지자들한테는. 네. 야, 내란죄로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진짜 주장한 것처럼 무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자들 환호하죠. 본인 또 기가 살죠. 또 여러 가지 동조, 방조 같이 내란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출 거예요. 그러면 완전 엉망진창 될 뻔했는데 정말 남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네. 이제 구속돼서 하루 이틀째 밤을 맞고 있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하시죠. 영상 편지. 아니 뭐 마무리 발언 40분씩 해서 구속 안 당할 기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이제 쪽팔려서 어떡하냐? 하하. 제가 그 말을 전하고 싶다. 땡땡은 뺐습니다. 네. 네, 윤석열 빼고. XX. 네, 저는 이제 쪽팔려서 어떡하냐?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고 그대로 싶어요. 했던 네. 말을 전했습니다. 자,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 중에 주요 사유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특히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성훈 전 정호처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쪽의 변호인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와 아닐 때의 진술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신이라고 했을 때 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냐 윤석열에 대한 배신이냐 이런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사적인 관계의 배신이라고 했을 때 아마 강희구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을 제일 같이 오래 있었잖아요. 네. 검찰 때부터 수사관으로 계속 같이 있었던 그 윤을 모셨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해도 면전에서나 바로 얘기는 그렇죠. 네. 그게 인간의 어떤 인지상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국민에 대한 의리는 안 지켰다. 또는 공직사를 자색한다. 이거 비판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 진수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윤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했는데 네. 변호인이 윤의 변호인 옆에 딱 있으면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배신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면전에서 배신해서 내가 배신했다는 걸 저 사람이 아는 거는 부담스러운 게 이제 상정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얘기하고 어차피 배신자로 찍혔어요. 네. 그럼 이제 막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얘기하게 포기하는 될 것이다. 거죠. 네. 잠깐만요. 왜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참치. 계속 계속 드시고 얘기해서 계셨구나. 제가 한 마켓다니 참치는 제가 먹을 테니까 아니 조금만 입속에 있는 거 다 드신 다음에 20초만 좀 더. 제가 네. 술로 입가시면 김성훈 차장도 제가 처음에 경호자 먹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는 분들 통해서 네. 김성훈의 군대 동기부터 오? 쭉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 분인지 그러셨구나. 어떤 분인지 네. 얘기 들었는데 자신의 출세 그리고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많은 거지. 뭐 철학이나 좀 소신을 이념이나 보게 철학 있는 사람이 이런 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서 막을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윤이 버틸 줄 알고 일단 이익 공동체인 거예요. 사실 운명 공동체. 예. 윤이 무너지면 김성호도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거고 이미 무너지는 게 결정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살자. 네. 물론 살 수 없죠. 최소한 내 죄는 덜자. 이렇게 선택을 할 보통 그렇고 네. 특히 김성훈 차장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이제 앞으로 더 얘기할 수밖에 없을 나겠죠. 것이다.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거예요. 심리적 저항선. 네. 수계가 버티고 있으면은 그래도 수계 눈치도 볼 수 있고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구속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구속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도 받고 조사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내란형이잖아요. 네. 형량이 엄청 높잖아. 그렇죠. 무기징역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제는 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자기가 온팡 뒤집어쓸 수가 있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같은 편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는 외롭다. 변호인들 구하기도 어렵다. 맞아요. 막 내 측근들도 다른 증언들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점점 진실을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버렸다.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됐어요. 뭐 현타가 좀 왔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근데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약 200개 국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상한 독재 국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이상하고 멍청한 지도자는 처음 봐요. 다 통틀어서도. 그렇죠. 네. 정말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소득이 한 2,000달러, 1,000달러 되는 나라도 이렇게 자폭하는 스타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배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더 잔악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살인마적인 독재자는 어딘가에 또 있겠죠. 들어보면 뭐 그게 있죠. 근데 그분들은 나름 자신의 정권, 자신의 권력을 쭉 유지하게 한 건데 윤석열은 그냥 자폭이에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 자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뻔한, 네. 많이 인명피해가 있을 뻔한 그런 아주 운이 좋게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지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정말 반성은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올해 지금 현타 기간이 있을 것이고 좀 지나면 이제 그냥 반성을 한다는 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이면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 같아요. 네. 깨닫게 되면. 예. 그럼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아직도 반국가 세력에 나는 피해자야.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그럴 텐데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아직 깨닫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절대 못 깨닫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이제 3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걸 20분 동안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최후 진술 20분 이렇게 해서 총 40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보니까 일단 질문 3가지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후 계엄 선포문 왜 폐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폐기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덕수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들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질문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경찰들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질문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지시한 것처럼 마치 왜곡이 됐다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정황적인 취재가 아니라 네. 당사자들이 증언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떤 당사자? 윤석열 밑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 행위를 한 그 당사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라고 증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니라고 해요. 이거 비겁하잖아요. 쟤네들 잘못이에요. 이거예요. 헌재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사령관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쟤네들이 그냥 알아서 한 잘못 거야. 이해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본인 책임 아니라 자꾸 부하들 책임으로 밀어붙이는데 참 비겁하고 창피한 전직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점이 오히려 더 구속을, 저 사람은 꼭 구속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 남판사가 네. 결정적으로 결심하는데 오히려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질문을 판사가 직접 물어본 거는 예를 들어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거는 일단 검찰의 기록에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네. 그냥 판사가 혹시 이거에 뭐 왜곡이나 중간에 과장될 수도 있다. 직접 물어봐야 되죠. 직접 물어본 순간 아유 뉴스에 나게 다 맞네.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너무 뻔한 사실들을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희구나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실제 그런 것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굳혔을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최후 진술에서는 이제 사실은 내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파에 대한 경고형 계엄이었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주장들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좀 궁금한 지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은 뭘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계엄이라는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화를 자초했구나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지 아니면 그때 좀 더 잘해가지고 진짜 계엄을 딱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 궁금하거든요. 사람은 이성적이 아니고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람과 사이 연구소잖아요. 일단 그렇죠. 명칭에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네. 솔직히 잘 연구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딱 보면 안다 이거 아닌가요? 딱 보면 이제 워낙 겪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볼 때 사람은 이성적이 아니고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도 했지만 첫 번째 동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윤석열은 제가 앞서 현타라고 표현했는데 방어 기제가 작동돼서 네. 그러니까 현타가 온 거는 일단 저거죠. 잠깐만 앞으로 내가 이 깜빵에 계속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현타가 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점점 느끼는 거죠. 앞서 말한 나가 고립무원이다 외롭다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럼 내가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현타가 오는 것이고 그럼 나의 반성보다는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그게 본인의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쟤네들이 나쁜 놈이야. 그러다가 점점 되면서 한 생각이 나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그 생각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깨닫게 될 텐데 그것보다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사람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덥다예요. 윤석열이 여기 너무 덥다. 에어컨 이거, 없어서. 이 나쁜 놈들 나를 다 버려. 또 이쪽 엎치락 뒤치락. 이게 한자서는 전전반칙이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나쁜 놈들 다 이 반국가 세력. 또는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이 나를 감방에 넣었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나?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이러다가 잠깐만. 그건 둘째 치고 너무 더운데?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 썸네일처럼 더워. 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에어컨도 없어 이거? 뭐 그럴 겁니다. 이게.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정신을 지배해요. 네. 이제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술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네. 그냥 정해진 식단을 먹잖아요.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샤워도 제대로 못 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다 밖에서 보고 있는데 본인 정말 이제 후회할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아씨, 제가 그때 한 5천 명은 그냥 군인 넣었어야 되는데 용현이가 진짜 1,000명밖에 안 넣어가지고 이런 그래서 거야. 실패했네. 이렇게 했다가 밤에 자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또 김건희 네. 여사. 김건희 씨를 또 생각을 하면 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반성을 좀 하지 않을까 이제 슬슬 슬슬 반성을 하기 깨닫지 시작할 않을까. 근데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네. 그럼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했던 말과 행동과 그 표정, 메시지, 회개망측한 얘기들, 또 행동들, 결정들. 와, 그 사람들이 권력이 가졌을 때 사람들의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어려움에 처하니까 되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도 못 구해요. 고립됐어요. 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에 우리가 동정심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계속 처음부터 느꼈었는데 네. 결정적으로 느낀 계기가 있어요. 뭐예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고 찰지면서도 살살 녹는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로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500g에 35,000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겉은 천두복숭아처럼 단단하지만 속살은 백도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신비복숭아 로얄과 특대과를 7월 15일까지만 파격 세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마켓타니에서 가장 맛있는 신비복숭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작년 총선에서 졌잖아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마 연찬회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총선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술 먹지 말고 우리 엄중하게, 엄숙하게 좀 우리 국정감사 어떻게 하고 국정운영 어떻게 뒷받침할지 한 좀 진중하게 논의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나타나요. 마이크 잡아요. 네. 오늘 좀 욕 좀 얻어먹겠습니다. 자, 폭탄 좀 한 잔씩 하시고 제가 술 가져왔으니까 건배 한번 하고 그럼 옆에서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추경호인지 누군지 네. 어퍼컷 한번 어퍼컷. 네. 야,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느끼셨군요. 그때 느낀 게 아니라 그때 확신을 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 좀 머리도 나쁜 것 같아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늘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때 저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당이 됐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대통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본인이 대통령이어서 소수당이 된 거예요. 인과관계를 헷갈리고 있어요. 네. 참 일단 전혀 희한하네. 전략적이나 객관적이지가 않은 네. 그냥 내키는 대로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보면 민주주의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구조가 변하면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그냥 하나의 이미지, 단편적인 이미지 요것만 보여준 그때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에 강하게 맞선 그 이미지 하나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앞으로 어떤 주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를 뽑을 때 할 거는 다각도로 검증된 사람이 일단 필터링을 여러 번 된 사람이 네. 스크린이 그냥 여러 번 이미지로만 찍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너무 네. 윤석열을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연락을 많이 끊는다, 변호사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부인을 변호하면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든다. 이런 김건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거를 고려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뭘 요구하기 위한 발언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뭐
혹시 김건희 구속될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변호사 뭐 이런 게서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본인이 어렵다는 걸 얘기했고 뭐 두 분의 사랑이 무슨 뭐 지구지순하다 이런 윤석열은 아내만 챙기네 이러잖아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교도소에 있으면 그 생각 들 겁니다. 뭐요? 사실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아, 아직은 후회하는 단계는 네. 아니지만 6개월만 지나면 후회가 될 수 있다. 6개월도 늦을 수 있고 석 달 지나면 네. 이제 그때는 아 이제 좀 안 덥네. 그래서 좀 딴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전전반측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딴 생각인데 이 나쁜 반국가 세력들 좀 이 생각 잠깐 들다가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러다가 나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아씨 그때 김건희 누가 소개시켜줬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고 방어한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잖아요. 네. 아까 물어봤어요. 예. 변호사가 구하기 어렵다며. 가서 변호사 좀 해. 그랬더니 내가 뭐 방송에서 편들어주는 게 그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변호사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 도와줘라. 그게 어떠냐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아. 서정욱 왜안 변호사부터 할까요? 변호사 역할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 변호사 한 명만 김건희 씨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대요. 실제로 그럼-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렇다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대로 변호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네. 법적인 조력.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것처럼 국선 변호인을 자동적으로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요? 배정해 줄 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서정욱 변호사 말에 의하면 자택에 있는 게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로 가 있다. 이게 집이 좁아서 그렇다. 그게 네.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보기 싫은 거죠. 저 화상 그래서 때문에 내가 지금 16개 혐의를 갖고 박 실장님 얘기에 의하면은 17번, 18번, 19번, 30번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박 시장님 얘기에 의하면 네. 나 앞으로 혐의가 더 많은데 16개로 나 끝나지 진짜 않는다. 큰일 났네. 저 화상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가서 생활하고 자는 거지. 아, 잠도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아는 분 얘기는 그 네. 한쪽에 거기 이제 침대도 있고 거기서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코바나 컨텐츠에 생활한다는 게 거기 일종의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있을 수도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코바나 컨텐츠가 본인이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트북을 켜고 많은 자료들을 밤에 이렇게 쭉 보면서 걸릴 만한 게 또 뭐가 있지? 그걸 하지 않을까? 17번째, 18번째는 뭐가 18번째. 있을까? 아, 이것도 좀 불안불안한데? 네. 네.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뭐 이렇게 보고 무슨 쇼츠 보고 막 하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은 빤하죠. 예, 소정욱 변호사나 뭐 신혜한수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런 거 보고 이 나쁜 놈들 하고 있다가 네. 본인도 지금 잠깐 지금 김혜성 씨나 이런 뉴스 좀 보다가 혹시 나도 걸릴 게 뭐가 있나 네. 체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체크 안 해도 돼요. 왜요? 특검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소환 조사해서 다 알려줄 거예요. 더 정확히 체크하는 사람도 네, 있으니까 그럼요. 거기에 이제 맡겨두자. 그저 막 체크하다, 에이씨, 몰라. 특검에 오늘 막 가서 얘기하지 뭐. 변호사 보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지 뭐. 그럴 것 같아요.